LX 호텔 회장이 허벅지 씨름을 배웠다고요? 그것도 근수저 김민경한테? 그 말을 들은 공주실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아침 술도가 마당에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석 호텔 회장이 체육복 차림으로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그 앞엔 술도가 네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마이크를 쥔 고자동 공장장이 외쳤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마광숙 대표님의 진정한 반쪽을 가려내는 일명 사랑의 체력 검증전. 첫 번째 종목은 허벅지 씨름.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범수가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기획했어요? 오흥수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기획했건 시작한 이상 물릴 수 없지. 동석은 담담한 얼굴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곤 짧게 말했습니다. 허벅지 씨름 자신 있습니다. 형제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 그는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LX 호텔에서 예능 프로그램 장소 협찬 해준 적 있는데 그때 개그우먼 김민경 씨와 인연이 돼서 알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공주실 여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세상에. 김민경 사단이면 말 다 했네. 이건 볼만하겠는데? 대결 상대는 오천수였습니다. 그는 쌀방앗간에서 일하던 시절을 언급하며 입을 풀었습니다. 쌀가마니 10가마니씩 나르던 시절이 있었죠. 허벅지 근육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양쪽은 마주 앉았고 허벅지를 교차시켰습니다. 심판을 맡은 고자동이 외쳤습니다. 준비, 시작. 초반엔 천수가 우세했습니다. 그의 다리 힘은 무시무시했고 동석의 얼굴엔 처음으로 미세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스쳤던 건 양치승 트레이너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동석은 양치승 트레이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 회장님, 트레이닝을 받겠다고요? 네, 남자친구 테스트를 받아야 해서요. 양치승은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은 근육으로 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는 땀에 흠뻑 젖어 푸시업, 런지, 사이클, 허벅지 고무밴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중 양치승이 던진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버티세요. 사랑은 근육이 찢겨도 버티는 겁니다. 그 기억이 스치는 순간 동석은 숨을 고르고 다리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허벅지가 팽팽하게 긴장되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벌게 질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 집중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천수가 포기했습니다. 고자동이 외쳤습니다. 승자는 LX 호텔의 강철 허벅지. 한동석. 박수가 터졌고 공주실은 외쳤습니다. 우리 한서방, 광숙이 평생 안아줄 수 있겠네. 형제들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허벅지 연습을 해온 사람이 있긴 하네. 이후 다 같이 정리운동을 하던 중 동석은 마광숙을 잠시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이게 뭔가 싶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늦은 나이에 만났으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요.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다음 종목은 더 웃길지도 몰라요. 진흙밭이래요. 동석은 그 말에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랑이 아니라 입대지.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더러워지실 겁니다. 고자동의 의미심장한 멘트와 함께 마당에 커다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전날 밤 공수해온 진흙이 가득 깔려 있었고 한가운데는 묵직한 막걸리 원액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구는 단 하나. 질긴 삼배천 한 줄. 이 삼배를 허리에 묶고 무게 50kg 원액통을 맨몸으로 10m 끌어내는 것이 이번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오흥수가 눈을 휘둥그레 뜨자 고자동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술도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매일 합니다. 형제들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주자 오강수.
UDT 출신답게 조용히 삼배를 허리에 묶고 진흙밭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번의 힘찬 밀림으로 원액통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흙탕물이 튀며 얼굴에 범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무표정하게 미션을 마친 그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살짝 부족했네요. 이건 매일 안 하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동석의 차례. 잠시 운동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짓단을 걷었습니다. 양치승 트레이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회장님, 런지할 때처럼 버티세요. 진흙밭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동석은 삼배를 허리에 묶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팔에 힘을 주며 천천히 등을 낮췄습니다. 첫 번째 시도, 진흙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 균형을 잃고 무릎이 찍혔습니다. 세 번째 시도, 삼배가 허리에서 헛돌며 통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주실은 조바심 나는 듯 손가락으로 팔뚝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말없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네 번째 시도에 앞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 뒤꿈치가 바닥을 눌렀고 등 근육이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마침내 통이 꿈틀하더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은 그의 팔을 붙잡고 무게는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10m가 끝났을 때 그는 제자리에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자동이 외쳤습니다. 회장님, 진흙 위의 남자. 사랑은 버티는 자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오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체력이 아니라 마음이지. 광숙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세 번째 종목은 누룩 맨손 저어내기. 철제 도구 없이 손으로만 누룩을 고르게 섞어야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막걸리를 담그기 위한 핵심 작업이자 가장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오범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못해요, 못해. 오흥수도 도전했지만 누룩의 냄새와 질감에 얼굴을 찌푸리며 2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동석이 고무 장갑을 꺼내려는 순간 고자동이 말렸습니다. 장갑은 안 됩니다. 마광숙 대표님도 맨손으로 하십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누룩은 손바닥에 달라붙었고 팔목은 곧 무겁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었나? 그는 땀을 훔칠 새도 없이 계속 누룩을 저었습니다. 양치승이 해줬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10분이 지나자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고 손가락은 점점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주변에선 조용히 박수가 나왔습니다. 오흥수가 형제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한 회장님을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누룩은 윤기를 띠고 반죽처럼 정리됐습니다. 고자동이 외쳤습니다. 한동석 회장님, 누룩 인증 완료. 그 순간 광숙이 슬며시 다가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생수를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광숙 씨가 그동안 해오신 걸 제가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요. 사랑은 비슷한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광숙은 그의 손등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에서 체력 검증 테스트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고자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체력 검증 전 제3라운드. 이번 미션은 바로 리듬 줄넘기와 항아리 고지 점령입니다. 술도가 형제들이 일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중 오천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리듬 줄넘기는 또 뭐야? 설마 노래에 맞춰 뛰는 거야? 고자동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노래 제목은 막걸리 한 잔. 1절이 끝날 때까지 리듬 끊기면 탈락입니다. 그 다음 항아리를 옮기면 성공. 그 순간 오흥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남자 되기 쉽지 않네. 형제들이 순서 정하자며 눈치를 살피던 중 동석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그의 담담한 태도에 형제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넘기는 형제들이 직접 돌려야 했고
음악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막걸리 한 잔이라는 트로트 멜로디가 흐르자 동석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멜로디에 맞춰 뛰는 건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님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리듬이 변주를 타자 발이 꼬이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줄에 발이 걸릴 뻔했습니다. 집중해 박자에 몸을 맡겨.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줄넘기를 그렇게 잘하시네요. 체력 단련에 줄넘기만 한 게 없죠. 일절이 끝나갈 무렵 그는 마지막 점프를 하며 완벽하게 착지했고 즉시 항아리를 들고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광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형제들은 박수를 쳤고 오범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자 오강수와 오흥수는 회장님의 승부욕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술도 가답게 막걸리로 마무리하죠. 마광숙이 양은 주전자 2개를 꺼내들며 웃었습니다. 형제들은 아직 젖은 셔츠도 못 갈아입은 채 모여 앉았습니다. 땀에 절은 얼굴이었지만 모두의 표정엔 묘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그 사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 맛이죠. 언제 마셔도 참 좋습니다. 그의 말에 오흥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대사 술도가 홍보 영상 준비하시는 겁니까? 모두 웃었고 한동석도 머쓱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깨지 않고 마광숙이 막걸리를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회장님 꽤 잘 버티셨어요. 오천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진흙통, 누룩 뒤집어 쓰고 허벅지 시름까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도망갔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우리 형님 같았어요. 오강수의 말에 한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큰형 오장수의 빈자리를 언급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범수가 술잔을 들고 침묵을 깼습니다. 지금 봐도 그 빈자리가 큽니다. 하지만 오늘 회장님 덕분에 잠깐 잊고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그때 한동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봤는데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광숙 씨 옆에 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광숙 씨 시동생들도 함께하고 싶네요. 그게 단순히 연인이어서가 아니라 오늘처럼 이 식구들이랑 땀 흘리고 웃고 같이 막걸리 마시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혹시 너무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죽은 형님 대신해서 제가 맏형 자리를 맡아볼 수 있을까? 잔이 움직이던 손이 멈췄습니다. 오흥수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맏형이요? 지금 당장 말에 말라는 건 아니고 다들 천천히 생각해보고. 오천수가 말했어요. 솔직히 오늘 형님 같은 느낌 들었어. 장수 형 생각도 났고. 그 말을 들은 나머지 형제들도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범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겠냐만 오늘처럼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오흥수는 여전히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이젠 조금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심은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회장님.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막걸리 잔들이 하나둘 다시 들렸습니다. 한 잔 받으세요, 형님. 처음엔 오천수의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이내 형제들이 잇따라 따라붙었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시죠. 오늘만큼은 인정. 한동석은 묵묵히 잔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잠시 젖은 듯 흔들렸지만 곧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잔을 비우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광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잠깐 지하 창고 좀 다녀올게요. 누룩 정리 안 한 게 떠올라서요. 오천수가 나서려 하자 그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그녀가 나간 뒤 한동안 조용했던 탁자 위로 또다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창고 쪽에서 들려온 달칵하는 소리에 한동석과 오범수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하 창고, 문소리 이상하지 않아요? 탁자에 남아있던 형제들과 한동석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한켠에는 미묘한 정적이 드리웠습니다. 형수님이 아직 안 올라오시네요. 오천수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고 오범수가 따라 말했습니다. 누룩 정리하러 갔다면서 10분이 넘었어. 아무리 정리할 게 많아도 그렇지. 그 순간 다시 철컥하는 소리. 누군가 문을 열고 닫은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는걸. 오범수와 오천수가 바로 뒤따랐고 오강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아니다. 넌 위에 있어.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오범수가 말하자 오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지하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벽에 기대 있던 막걸리통 옆에는 아직 따뜻한 누룩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마광숙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작은 철제 선반 뒤편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서류 뭉치. 오래된 종이지만 봉투는 새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오천수의 말에 마광숙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예. 이게 술도가 장부는 맞는 것 같은데 최근 거랑 날짜가 이상해요. 그리고 공급처 항목에는 술도가가 아닌 신라주조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오범수가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정산 장부하고 달라요. 숫자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맞춰놓은 거래 내역 그 안에 이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고요? 네, 이건 일부러 감춰둔 거예요. 안 쓰는 누룩통 밑에 있었는데 누가 일부러 거기 넣은 듯 했어요. 한동석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술도가 내부를 이용해 장부 조작을 시도한 건가? 보안이 필요하겠어요. LX 호텔 쪽 보안 담당 불러오겠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술도가 지하 창고. 문서 보관함 침입 정황. 긴급 확인 요망. 그 사이 마광숙은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보며 눈동자를 움직였습니다. 오범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이 문서 이전에도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런 문서 처음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손끝은 종이를 꼭 잡고 있었지만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이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광숙 씨,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오천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걸 형수님이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여자의 육감인가 봐요. 문득 이 창고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발소리. 강수야! 무슨 일이야? 혼자 남아있는 강수를 부르며 형제들은 헐레벌떡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도대체 술도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독수리 술도가에 점점 스며드는 한동석과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시죠. 오늘도 드라마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